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5년 만에 아주 힘들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첫 돌을 앞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저와 아내는 서로를 원망했고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고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저한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은 기각됐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와 아내의 별거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요. 아내는 제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을 키웠죠.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이대로 아들도 못 만나고 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산분할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번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거든요.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네, 사연자분은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유책배우자라서 이혼소송이 기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 또는 종전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네. 다만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미 파탄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게 고착화됐고 상대방도 실질적으로는 회복의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사실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경우 아내의 혼인 계속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연자분이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내로 정해지는 경우 양육비는 아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보통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네. 부부 공동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 공동 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다만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또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대한 내조도 협력에 해당합니다. 네,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 별거 기간에 이제 사연자분의 개인 사업이 좀 번창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가 문제되는데요. 그렇죠. 예.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종일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시점을 정합니다. 사실심 변종일, 사실심 변론 종결일, 예. 그러니까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할 경우에는 중복 가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거는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예금 다 빼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는 네,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이제 이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네.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는 부부 공동 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 관련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연자분의 사업체 결정적으로 이거는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마 파탄 시점에서도 개인 사업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서 그 당시를 좀 기준으로는 어쩌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이후에 너무 번창을 하셔서 주식회사까지 설립하셨다면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했던 사업이 번창한 거면 그거 자체는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개인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상대방이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한 경우에는 그 해당 가게가 아니면 점포 회사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상대방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에는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사 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보통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 대한 가치나 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통해 사업체의 가치를 책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의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개인 사업이 아니라 법인
법인사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일단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되어 보통 해당 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감정하여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따라서 주주가 한 명밖에 없는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모두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서 재산 분할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가령 상대방이 소유한 1인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바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게 되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별거를 한 경우와 또 혼인관계가 이제 파탄이 됐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재판상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재산 분할 시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융자산가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체든 법인 사업체든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인천의 중학생 A군이 중간고사 수학 과목 시험을 볼 때 답을 마킹하지 않은 OMR 카드를 냈습니다. 시험지에는 문제를 모두 풀었는데 정작 OMR 카드에는 답을 마킹하지 못한 채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라는데요. A군의 어머니는 OMR 카드가 아닌 시험지에 쓴 답에 따라서 성적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요. 학교 측이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에서 A군은 시험 감독 의무에는 시험 응시 요령과 답안지 작성에 대한 지도도 포함이 되는데 학교 측이 답안지 작성 안내나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종료 이후에라도 답안지 작성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행정 2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군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감독 교사가 답안지 작성 여부를 개별 확인하거나 별도로 작성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학교 측이 시험 종료 10분 전에 안내방송으로 종료 사실을 알린 것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도 10분 안에 답안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험 종료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교 측이 회수한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서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이젠 두렵지